이번 영상에서는 미술 치료에서 내담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노하우와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미술치료사는 미술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또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이는 미술치료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마음이 닫혀있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가 있고 이는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솔한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술치료사에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이 정말 본질적인 것은 어쩌면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노하우와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내담자들이 왜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를 4가지 정도 추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편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혹여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감정이 치료 상황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치료사와의 라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의 이야기가 비밀 보장이 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대화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억압과 같은 자아 방어 기제로 인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힘든 감정을요, 약점이나 또는 치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이렇게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은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미술 매체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내담자가 미술을 통한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 마음을 여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담자가 이거 미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좀 더 위축돼서 표현을 주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내담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요. 첫 번째,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환경을 만드는 노하우. 두 번째, 미술을 통한 소통의 노하우. 이렇게 2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요. 총 2부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1부 영상에서는요. 내담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요. 내담자 입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해도 충분히 안전하고 수용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사와 치료가 진행되는 환경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간단하게는요. 치료의 공간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색감과 조명 또는 화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내담자의 미술 치료 작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작품을 치료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이 내담자들이 이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저는요, 특히 집단 미술 치료를 진행할 때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이 공간이 우리만의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작품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술치료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요, 내담자들이 이 치료의 공간에 더욱 깊이 연결이 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타기관에 출강을 하는 경우 그 외부의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치유적인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치료실에서는요, 치료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외부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담자가 치료의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 오픈된 창문이 있으면 광목천을 커튼처럼 붙이거나 이 미술 치료 중입니다 이렇게 적힌 팻말을 걸어서 치료가 진행되는 공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의 사례를 들자면요. 예전에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실에 가보니까 책상이 하나도 없고 맨바닥만 이렇게 황량하게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술 치료를 진행하면요, 분위기가 산만해져서 아이들이 자기 표현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결속력 있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꺼운 광목천을 큰 원형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미술 재료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 원 주변에 둘러앉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겠는데요. 이 원형천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모여들면서 안정적으로 미술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요, 내담자의 동선을 고려해서 이 책상이나 미술 재료를 사용하기 편안하게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감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진행하기 전이나 창작 과정 중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로마 향초를 피우는 것처럼 이 감각적인 요소를 통해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미술 치료를 진행을 할 때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음악을 틀 때와 틀지 않을 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집중도 이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음악이나 향기는 내담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치료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리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내담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요,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는요, 미술치료사가 명확한 미술치료의 목표와 또 안전한 경계를 딱 설정을 하고 이것을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미술치료의 목표는요, 이 난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그림으로도 그려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작품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창작 과정 후에는 여러분이 만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만약에 원치 않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점을 불편하게 느끼시는지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 시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경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특히나 집단 미술 치료의 경우 명확한 안내가 제외되었거나 규칙이라든지 경계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이 이 내담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유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와 경계의 설정은 내담자들에게 심리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서 내담자가 이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유머와 역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료사가 유머와 역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이 미술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긴장감이나 어색함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치료사와의 거리감을 좀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이 미술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치료사가 미술 잘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유머나 역설적인 설명은요, 내담자가 미술 매체를 다루는 데 대한 방어감을 낮출 수 있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진행한 집단 미술 치료 중에 관련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그림의 주제를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안 알려주지. 그림 주제는 제가 말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색깔이 알려줄 거예요. 예술 작업을 해볼 겁니다. 예술 작업. 근데 쉽지 않아요. 쉬운 걸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주제를 주고 이거를 그리세요. 사과를 그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자유롭게 그리세요 하는 게 쉬워요? 제 주제를 주고 그래라 하는데 어린 것이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걸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사과를 그리세요. 바나나를 그리세요. 이렇게 주제를 제가 드리고 하지 않을 거고요.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미술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뭘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아.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성공이에요. 제가 성공했나 안 했나 여쭤볼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지 마세요. 그냥 그저 여기 있는 물감 중에. 그런데 유머와 역설은요, 치료사가 어느 정도는 미술치료 진행에 대한 여유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미술치료사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후에 실제 진행 영상을 첨부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창작 과정이나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미술 작품을 보고 또 작품 소개를 듣고 잘하셨어요. 이런 피상적으로 칭찬을 하고 박수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수용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자유로운 사람. 자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안 자유로워도 선생님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자유로운 사람은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어딜 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러 가? 집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다리가 아파고 몸이 자유롭지 않다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림 그리고 볼 수 있고 좀 늦었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음 안에는 이렇게 너무나 자유로운 조각배가 있는 물감할 때도 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5만 색깔 다 쓰죠. 자유롭게. 우리가 보통은 자유롭지 못해 한 색깔만 쓰잖아. 약간 망칠까봐. 거기는 뭐 다 써.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무는데 이 색도 썼다가 저 색도 썼다가 하면서 밝아질 수 있듯이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태도가 자유로우니까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물감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배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유로움이 되는 겁니다. 몸은 구속해도 내 마음은 아무도 구속을 못해요. 어떤 분이세요? 내 안팎과 많이 하다가 또요 생각 없이 있다 보니 약간 마음도 밝아진 거 있고 그래서 마음 안에 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자유로움이 있으셔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움. 여기까지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미술치료사의 노하우 1부, 내담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미술치료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담자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미술을 통한 소통의 노하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